안녕하세요. 홍콩보험 여객보험 가이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여객보험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좀 해오긴 했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야기하기 쉽게 어떤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객보험은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올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뭐 투자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나름 위험성이 적으면서도 비교적 효과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 일단 알려드릴 테니까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필요들을 활용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좀 케이스가 적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금융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때처럼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네들의 어떤 해외, 특히 홍콩이나 이런 데들의 투자 상품들, 뭐 정확히는 투자라기보다는 저축보험인데 이 보험들의 상품들이 짧게는 2년, 연납으로 2년 불입을 하고 길게는 5년이나 10년 정도 불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2년짜리 상품에 투자를 하시고 3년 차부터 임대 수익처럼 매년 인출해서 사용하면 원금이 줄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뭐 10억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보다 실제 역외저축보험으로 어떤 연 5에서 6% 정도를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원금이 줄어들 걱정도 별로 없으면서 뭐, 뭐 세금이나 아니면은 그 각종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고민 같은 거 관리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력이나 취약점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일정 금액 이상 있으신 분들은 물론 지금 현재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증권이나 다른 투자 방법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안전자산으로서 이렇게 묻어두시는 것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효과보다는 같은 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국내에서 파산을 한다라든지 뭔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거는 부활을 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초 자금이 됩니다. 이건 채권자들이 국내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돈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세금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다고 해서 탈세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적법한 세금을 내면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뭐 어마어마한 목돈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목돈을 자녀나 손주에게 선물처럼 증여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활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년이나 5년, 10년짜리 이것들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의 따뜻한 미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단순하게 뭐 한 예시로 한 1억 정도를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투자를 해서 저축을 해놓는다라고 했을 때 원금은 1억 원이 되겠죠. 예. 물론 이게 뭐 1천만 원씩 10년을 투자할 수도 있고 5천만 원씩 2년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분명 뭐 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가능한 여건에 따라서 물론 액수도 꼭 1천만 원, 1억을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가능하다면 5천만 원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1억 원 정도를 5년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물론 자녀가 태어날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0세에서 30세가 됐을 때 5년 투자하고 25년을 기다렸을 때는 대략 원금이 5억 정도 되죠. 5억으로 불어납니다. 5배가 되니까. 그러면은 매년 한 2,700만 원씩, 많게는 3천만 원씩 인출이 가능하고 2,700만 원 정도 하면은 100세까지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100세가 돼서 만기가 될 때쯤 되면 한 18억 정도 추가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영예보험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자동 이름만 명의만 바꿔주면 그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이름에서 자녀 손주 이름으로 바꾸면 그대로 이어서 갈 수가 있고요. 꼭 2,700만 원이 아니라도 18억의 5% 정도면은 매년 1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면서 그 자녀 세대 손손 누릴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의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선산처럼. 네,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35세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매년 한 3,800만 원씩 연간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0살까지 버틸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은 매년 5천만 원씩, 5,300만 원씩 인출이 가능하면서 100세에 18억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것들은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따라서 연간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돈이 불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이 줄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정도의 계획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굳이 입시 지옥에 빠져서 헤매고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공부를 시키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라 최소한 하다가 뭔가 재밌는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굳이 뭐 의대를 보내거나 어떤 거야 해야 돼 아이들을 어떤 엄청난 경쟁 속에나 몰아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자유롭게 창의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저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준다면은 어떤 경제적인 파이낸셜 프리덤을 누리면서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좀 무리해서라도 기간을 두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저축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부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산술적인 비례로 하니까 꼭 뭐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더라도 뭐 이제 뭐 한 달에 50이든 30이든 어떤 그런 기준을 두면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라면 저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선 이게 기본소득제에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월 30만 원 수준의 어떤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라면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실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축이 가능한 젊은 사회인들한테도 요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기업 입사를 한 초년생이라든지 뭐 어떤 자영업이든 뭔가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20대 한 초중반부터 해서 30대 중반까지 일정 금액을 한 5년에서 10년만 저축을 하시면은 물론 그 액수와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노후에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도 받고 노령연금도 받게 기초연금도 수령하게 되면서 요게 한다라면 최소한 뭐 굶는다라든지 어마어마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복리 한 6, 7% 정도가 어떤 효과냐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하면 10년을 기다리면은 납부를 한 다음에 한 원금의 한 2배 정도가 되고요. 25년을 기다리면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35세까지 저축을 하면은 60세 정도에는 저축한 금액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원금의 한 5배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 초년 시절에 부양가족도 없고 일정 금액의 어떤 소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매달 100만 원 정도를 10년만 저축하면 원금이 한 1억 2천이 되겠죠. 그러면은 10년을 기다리면은 그게 한 2억 4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25년을 돼서 60세가 된다 35살까지 뭐 불입했다고 했을 때 25년을 더 기다리면은 그 돈은 6억이 됩니다. 6억이 되면 5% 3천만 원 정도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소득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계보험을 통해서 원금이 5억이 되면은 매년 한 2,500만 원, 10억이 되면은 5천만 원. 그러니까 5%만 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억이 되면 1억 원 정도 매년 인출을 해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금이 뭐 본인이 원하시는 목적 자금, 그러니까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뭐 적게는 뭐 1, 2억, 3억이든 그 목표 금액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나의 미래에 대한 어느 시점까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올해는 뭐 1억만 저축하면은 이자로만 30% 나오면 먹고 살아 했던 그런 계획들이 지금 좀 다르지만은 한 5, 6, 7%의 어떤 이자율만 가지고도 어떤 배당 금액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그 목표 금액을 설정하면은 그거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경제적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현재 열심히 일을 해서 일정 기간 저축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축을 하고 그 시드머니에다가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은 최소한 은퇴 후에는 경제적 자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가족까지도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조건이 가능하다라면 나한테 이렇게 저축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뭔가를 누리게 살고 싶으시다 아니면 손자 세대라도 하려면은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다른 투자처럼 리스크라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어떤 고민을 하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시간, 시드머니와 시간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는 적당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굳이 건물주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목돈을 투자하실 만한 분들은 뭐 운동선수의 FA나 프로야구 선수 FA라든지 일단 젊을 때 잠깐 목돈을 버신 분들은 미래 일을 못할 때 소득이 걱정되시잖아요. 뭐 연예인이든 어떤 큰 돈을 버셨던 분들이 이런 방법을 또 활용해도 부가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아주 쉬운 케이스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방법들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나는 어떤 게 가능할까? 한 분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예, 계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축하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 얼마를 뺄 수 있고 어느 정도를 기다리면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산술적으로만 비교를 해도 되니까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리 6%, 뭐 적게는 5에서 7%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아직도 이게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아직도 상의가 있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진짜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한번 최근에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이나 어떤 보험사들의 어떤 이 여계보험에 대한 방해나 어떤 그 견제가 매우 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계보험에 대한 가짜 뉴스 아니면 실체를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팩트 확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 세부에다가 혹시 뭐 제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뭐 강의를 요청을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비용이나 시간 부담 없이 해드리니까요. 뭐 요청하시면은 언제든 DM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